제발 저를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해주실 분들. 이건 지금 좌우 정치적으로 민주냐, 국힘이냐, 보수냐, 진보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전세 월세.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서울이든 간에 전세 월세를 자, 누가 공급하고 있습니까? 전세 월세를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불안정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만 말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게 불법입니까? 헌법에서 야,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자기 집 이외에 두 채, 세 채를 절대로 가지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나요? 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 대한민국. 자, 외국에 OECD가 됐든 선진국이 됐든 후진국이 됐든 중진국이 됐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한번 예시를 가져와서 저를 이성적으로 설득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다. 자, 누군가는 집을 매수를 하지 않고, 즉 소유를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임대로,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로. 주거는 내가 이렇게 자연인처럼 밖에 나가가지고 텐트 치고 또는 자연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 그런 전세나 월세를 물량을 공급하는 주체가 민간인가요? 국가인가요? 국가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공임대. 그거 하는, 그러니까 공공임대가 주가 되는 나라 중에서 전국이 뭐, 세계적으로, 전국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200개가 넘는 세계의 국가가 있는데, 모범 사례. 공공임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전세 월세를 공급하고 잘 사는 나라, 모범 사례.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나라들 중에 지금 점점 힘들어지는 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북한, 중국, 또는 뭐 베네수엘라. 제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왜냐면 이게 무슨 뭐 신변 찾기식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신상을 뭐 이렇게 막 모독한다거나 사람에 대해서 뭔가 뭐 탁탁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건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알고 가야 된다. 저도 한때는 예전에 무주택자였죠. 제가 뭐 태어나자마자 뭐 주택에 있다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 아니죠. 전세도 살아봤고 무주택, 유주택, 다주택 제가 다 해보니까 확실하게 아는 게 뭐냐면 그 어떤 포지션을 우리가 선택한다고 되겠죠. 그거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내가 그 결과에 대한 성인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는 거죠. 전세나 월세 특히나 선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량이 많습니다. 만약에 임대료가 안정이 되겠죠. 그럼 주거비 부담이 내려갑니다. 감소하죠. 반대적으로 물량이 적어서 최근 같은 경우였죠.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주거가 불안정하고 그럼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상승하면서 이런 경우의 수에 있어서도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 있는 결과론적으로 말이죠. 반대로 집을 내가 사가지고 말이죠. 차익이 나고 가격이 오르고 자산상의 이득이 있고 타이밍이 좋아서 또 금리도 저금리 시절에다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런 경우의 수도 있는 반면에 최근 2, 3년 전에 그때 집을 샀는데 몇 년 동안 오르지도 않고 안에 또는 확 떨어진다거나 인플레이션 또는 역전세 나고 월세도 안 들어오고 공실되고 누구 들어왔는데 만약에 악성 임차인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모든 것 또한 경우의 수란 얘기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집을 샀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 각자의 선택이고 결과는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책임지면 그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누가 잘못을 했다 한쪽만 패버린다면 지금과 같은 이상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2000세대 단지에 무슨 뭐 전세가 빵이다, 월세가 2개밖에 없다. 지금 대구에서도 이런 단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에도 지금 전세 물량이 폭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지방 다 팔고 문제는 또 서울로 다 가야 된다. 서울에 다 가니까 서울의 중심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서울 외곽 뭐 15억이야, 9억이야 이런 거 모르다가 여기서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 경기도까지 가자. 뭐 이렇게 지하철 타고 서울에 출퇴근할 수 있는 가는 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자. 이런 상황이죠. 이런 정책들이 똘똘한 한 채 정책, 두 채부터는 취득세 중과 또는 최근에 비거주도 팔고 비거주 있는 사람들 중에 너희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너희 집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다 팔고 양도세, 보세 폭탄 때리겠다 이런 얘기. 양도세 중과하겠다. 뭐지? 자, 너희들이 뭐 대출이 있다고? 이자 제대로 따박따박 은행에 내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연장할 수 없어. 연장 불가. 자, 다 대출 다 갚고 집 다 팔아. 근데 거기에 살던 기존에 있는 임차인분들이 있겠죠. 전세에 살던 월세 살던. 내쫓기듯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나중에 잠재적으로 전세나 월세로 임차로 또 물량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는 이분들이 매매 수요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럴 바에는 그냥 집을 사자.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임대 물건은 사라졌죠. 집주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임대 물건이 사라졌고 지금 이분들이 나가서 또 다른 잠재 월세 전세 수요자 또는 잠재 매수 대기자가 되는 거죠. 나라가 제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거? 앞으로 물량도 없고 아파트도 안 짓는데 더 문제는 비아파트, 빌라 하나 다 가고 오피스텔도 안 짓고 있고 여러분 같으면 짓겠습니까? 세금 폭탄, 적폐 세력이라고. 그렇게 집으로 돈 버는 게 쉬우면
너도 했겠지. 왜 안 하지, 너는? 어려우니까 안 하겠죠. 자, 댓글 통해서 저는 건전한 의견 교환을 꼭 하고 싶다.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오픈해 놨죠, 항상.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설득이 안 된다? 모르겠다. 돈 있고 저 집까지 놈들 다 패버려야 된다. 저놈들 돈을 우리도 좀 나눠 갖자. 너희는 기득권이고 우리는 착하고 선한 그냥 그런 돈 못 버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힘든 거죠. 국가가 지원금 좀 주고 하면 좋다고 하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오죠. 물가는 그 몇 배 떡상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참 이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수백 배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지금 우리가 처맞고 있는데 개인 채무, 가계대출 총량 구제 이해합니다. 빚 줄여라. 대출 상환해라. 금리 이제 오를 거다. 근데 왜 개인만 압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개인만 참아줘야 됩니까? 지금 국가 부채, 정부 부채, 공기업 부채 이런 채무가 나라 빚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도 되는 겁니까?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걸까요? 제발 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넓게 위에서 봐야 된다. 이상한 논점 우리 이렇게 좀 하지 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첫 번째, 대한민국의 전세, 월세, 임대 물량을 누가 공급하는가? 집값을 잡겠다라는 소리 하지 말고 임대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집을 여러 채 한 사람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반박이라든지 또는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국가의 공공임대, 전월세 공급,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공공임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런 임대 공급하는 나라가 세계 200개국 이상에 대한 나라에서 좋은 예시를 가져와 주시면 좋겠다. 모범적으로 주택 정책을 펴는 나라가 어디가 있는지. 네 번째, 현재,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다 이사를 나가게 하는 정책들이죠, 전부 다. 또또한 한 채 집주인들이 들어오는 실거주 정책들 또는 이런 서울로 모이려는, 특히 지방과 서울과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정책들이 있죠. 올바른 겁니까? 한번 고민해보자. 거기 있는 집주인들 때려 패고 세금으로 폭탄 때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를 한번 고민해보자. 마지막 5번째, 가계대출, 개인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관리하고 총량을 규제해야 된다. 오케이. 근데 국가는요? 국가 채무, 국가 부채, 공기업 부채. 예전처럼 빚이 늘고 보유하는 달러도 점점 없어지는데 제2의 IMF가 와서 전체 국민들이 다 망하고 기업도 망하면 그때 와서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도 무분별하게 돈 찍어서 푸는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생산이 있어야 분배가 있고 나눔이 있는 거죠. 기업들 패고 힘들게 하고 생산성도 없는데 돈부터 찍어서 나눠준다? 그것도 정치인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도 아니죠. 빚내서. 그리고 없어지는 소비성 그냥 돈인 거죠. 원화 가치는 폭망하고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물가는 상승하는데 성장까지 없는 구매력도 떨어지고 개인들이 쓸 수 없는 돈이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그 무섭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누가 책임지는 거죠? 5가지 대해서 정말 우리는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이런 막 인신공격적인 이런 이야기 말고 잠깐 팩트나 자료나 통계를 가지고 건전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오늘 영상의 댓글 의견이 또 댓글을 또 통해서 저도 기다릴 테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지금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서 이 편이니 내 편이니 저 편이니 우리 편이니 이게 싸울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배부르고 그들은 다 영향력 있고 우리가 문제죠.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저 어떻게 먹고 살지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같이 고민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와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닥코스TV의 닥코스였습니다. 의견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